예. 공일 집합의 뜻과 표현, 공일 집합의 연산, 개념집 몇 페이지 되겠다?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요 한 줄을 못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지었었을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A 차집합 B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에서 B 부분을 뺀 요와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A 합집합 B 전체에서요. B만 쏙 빼버리면 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혹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 A 전체에서요. A 교집합 B, A도 B도 영역 하나만 쏙 빼버려도 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아랫줄 정리해 볼게요.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차집합은 되게 나쁜 기호입니다 라고 했지. 어떤 기호야? 어떤 연산법칙도 차집합을 커버할 수 있는 애는 없어. 즉 얘는 무조건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통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 자, 너희들이 기억할 내용은 이거야. 차집합 하나는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차집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푸셔야 한다 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자. A 합집합 B 합집합의 수학적 의미는 뭘 의미한다? 우와. A 교집합 B 교집합의 수학적 의미는 and. 자, A의 여집합의 수학적 의미는 부정.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자, A 차집합 B는 뭐로 바꿔놓고 풀 수밖에 없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놓고 풀 수밖에 없다. 자, A 합집합 B는 그림으로 보자면 A만 영역, B만 영역, A도 B도 영역 다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다. 자, A 교집합 B는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영역 되겠습니까? A도 B도 영역. 자, A의 여집합은요 항상 전체 집합과 더불어 생각하며 A가 아니다니까 A가 아닌 부분에만 빗금을 쳐주면 된다예요. 자, A 차집합 B는요 A에서 B 부분을 쏙 빼버려서 요만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9페이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2단원에 너희들이 사실 집합의 뜻과 표현은 다 배웠거든? 그럼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뭐야?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제 집합의 연산 기호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는 거 배웠고 이제는 그 기호들을 잘 써먹기 위한 법칙들을 배울 거예요. 집합의 연산 법칙. 그런데 너희들이 중학교 때 수의 연산 법칙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수의 연산 법칙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요거를 근데 너희들이 보통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중학교의 특징이지. 개념은 되게 허술한데 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손이 저절로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법칙 쓰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집합은 아작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집합에서는요 연산 법칙을 굉장히 잘 공부하셔야 돼요. 나 집합 한번 배워본 적 있다 하는 학생 손 들어볼까? 예, 2명의 학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엄청 좋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 그냥 설명할까? 그냥 할게요. 예, 나중에 확인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예, 연산 법칙을 하나하나 가르칠 텐데 완벽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연산 법칙, 교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법칙 문제를 풀 때요, 연산 법칙과 관련된 개념을 풀 때 너희들이 항상 세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주는 겁니다. 교환 법칙엔 대상이 몇 개 나오고 연산 종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걸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교환 법칙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개념식이라는 게 수학에 있어요. 그 기본적인 개념식이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자, 얘가 교환 법칙을 나타내는 기호다. 요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닌 요런 기호 선생님이 싸잡아서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 오퍼레이션. 그래서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요런 걸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 불러요. 그럼 교환 법칙의 속뜻은 뭐냐?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에요. 만약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이제 요게 교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야. 교환 법칙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는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이렇게 읽을 거야. 시작.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한 번 더.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얘 외워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환 법칙이라는 녀석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는 대상이 몇 개가 등장하고 있어? 두 개. A하고 B. 대상 두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연산 종류는 몇 가지 종류의 연산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오퍼레이션이라는 한 가지 등장하고 있죠? 예. 앞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봤을 때, 와, 나 교환 법칙 써야겠다, 분배 법칙 써야겠다, 결합 법칙 써야겠다, 흡수 법칙 써야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 뭐예요? 대상과 연산의 개수예요. 얘를 보고 무슨 연산 법칙을 쓸지 판단할 거기 때문에 얘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교환 법칙은 대상 몇 개? 두 개. 연산 종류 몇 개? 한 종류일 때 사용하는 법칙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같은 경우에 A합 집합 B와 B합 집합 A,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십시오. A합 집합 B와 B합 집합 A, 그림 같아요, 달라요? 같이. 그러므로 얘는 성립해요. 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 둘 다 A도 B도 영역이지. 똑같은 그림 나오네. 얘도 성립합니다. 자, 수의 연산 법칙에서는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값이 같아요, 달라요? 같이. 그러므로 얘도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곱하기 기호 같은 경우도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므로 얘도 성립하는 거예요. 하지만 집합에서 A 차집합 B, 요 영역이구나. B 차집합 A, 요 영역이구나. 두 개 그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므로 이때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쁜 기호인 거야. 알겠나? 예. 그리고 A-B는 B-A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A 나누기 B는 B 나누기 A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숫자에서는 마이너스와 나누기가 나쁜 기호가 되는 거고요. 예, 차집합 역시 나쁜 기호가 되는 거야. 어떤 게 나쁜 거야? 연산 법칙 성립 안 하면 나쁜 기호인 거야. 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나? 예. 요것이 첫 번째 법칙인 교환 법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칙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자, 두 번째 법칙의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앞쪽을 결합시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뒤쪽을 결합시켰는데 와! 얘가 등식이 성립하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앞에서 결합시킨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을 결합시켰는데도 답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등식이 성립할 때 결합 법칙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로 읽기 너무 힘드니까 눈으로만 가로를 봐두시면서 우리 이렇게 볼까?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눈으로만 가로를 열고 닫고 하십시오.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
결합법칙. 얘를 외우셔야 돼요. 두 번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등식 성립한다. 결합법칙. 한 번 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등식 성립한다. 결합법칙. 질문. 결합법칙은 대상 몇 개? 3개. 3개. 연산 종류 몇 종류? 한 종류지. 다 오퍼레이션이잖아. 다 똑같은 연산 교직 한 종류의 연산 종류는 한 종류 되겠습니다. 되겠나? 그래서 우리요 보도록 하자.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은요 결합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하지. 왜? A에다 B 섞었는데 거기에 C까지 다시 색칠해주면 되고 A에다가 B, C 합친 거 섞어주나 그림 다 똑같이 나오지. 맞아? 그래서 얘는 결합법칙 성립해요. 그러면 교환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해요. 보통 대상 3개짜리의 일반형의 그래프는 얘인데 앞부분도 얘, 뒷부분도 얘만 나와요. A도 B도 C도 영영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결합법칙 성립해. 와우! 합집합, 교집합은 선생님 교환법칙도 성립하는데 결합법칙도 성립하네요? 와, 되게 좋은 기호구나. 좋은 기호야. 알겠습니까? 자, 더하기 기호. 결합법칙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곱하기 기호. 결합법칙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덧셈, 곱셈은 좋은 기호다예요. 반면에 얘네는 전부 다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는 나쁜 기호야. 차집합 빼기, 나누기. 자, 빼기가 다른 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으니 알겠어. 나누기가 다른 것도 중학교 때 배웠으니 알겠어. 자, 이 녀석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요 그림은요. 앞부분에 있는 요 그림은 A에서 우선 B를 뺐어. 그러면 요만큼이 나오지. 근데 거기에서 다시 C를 뺐어. 그럼 C를 빼면 요만큼의 그림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A에서요. A 전체에서 비교집합 C라는 요 영역을 빼버린 거야. 오, A 전체에서 비교집합 C를 빼면 요런 그림 나오네. 두 개의 영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차집합은 역시 나쁜 기호답게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런 것이 바로 결합법칙 되겠다요. 여기까지 될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긴다. 아래로 내려가서요. 분배법칙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분배법칙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분배법칙 공부해보도록 하자. 자, 분배법칙은요. 대상이 3개고 연산 종류가 2개가 나올 때 사용하는 법칙이에요. 대상 3개, 연산 종류 2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요 땡은 곱하기 요 생략한 거예요.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이와 같은 연산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 보이는 대상과 여기에 보이는 곱하기 기호, 대상과 곱하기 기호를 모두 다 여기에 한 번 분배하고 여기에 한 번 분배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식이 성립해! 그럴 때 우리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법칙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분배법칙 이 부분만 문장만 읽자. 시작!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법칙.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법칙은 봐요. 대상의 개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4개가 3개로 줄어들기도 하지.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연산법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연산법칙이에요. 교환법칙보다 어렵고 결합법칙보다 어렵고 가장 난이도 있는 법칙 중에 하나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딱 봤더니 대상 몇 개? 3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쓴다? 분배법칙 쓴다. 그래서 A 합집합을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지. 맞나?
그리고 다시 A 합집합을 여기에다 분배하면 이런 식이 나오지. 그리고 중간 부호는 뭘 쓰는 겁니까? 이 중간 부호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은요, 등식 성립합니다.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은요, 좋은 연산 기운 거예요. 왜? 얘들 교환도 됐는데 결합도 됐는데 분배도 되네. 얘네가 나온 거. 자, 연습 여기 좀 불편하다.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이쪽 봅니다. 저쪽 보지 마시고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자, A 합집합, B 교집합이구나. 교집합 C. A 교집합, B 합집합 C. 자, 요 녀석요 개수 늘리기 한번 해볼 거야. 저쪽 보지 말고 이쪽 보면서 쭉 불러. 분배해 보십시오.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부릅니다. 시작.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자, 요 녀석은 뭐예요? 이 뒷부분이 요렇게 분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작.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얘 부릅니다. 시작. A 합집합, C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험에서는 거꾸로 방향이 훨씬 많이 출제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애들은 개수 적은 걸 늘리는 거 되게 잘해. 그런데 생각보다 늘려진 걸 줄이는 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한다? 요 늘어난 녀석을 다시 개수 줄이기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판단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와우! 대상이 A, B, C 3개고 연산 종류가 합집합, 교집합 2종류네. 대상 3개, 연산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쓴다? 분배 법칙 쓴다. 근데 얘는 개수가 되게 많으니까 줄여줘야겠구나요. 줄여줄 땐 인수분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 부분을 뽑아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공통인수 뭐 이런 거 뽑아내는 기분으로 와, 여기가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A 합집합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파란색 아닌 나머지 찌끄레기식을 보니까 B 교집합 C만 남네요. 요 B 교집합 C를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칠판 보고 얘기해보자. 시작! A 교집합, B 합집합, C. 부릅니다.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C. 부릅니다. 시작!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수의 연산 법칙과도 비슷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은요 5개나 있어. 수보다 몇 개 더 많다? 2개 더 많아요. 그 나머지 2개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자, 4번째 법칙의 공식적인 명칭은 흡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보통 둘둘둘 법칙 이렇게 불러요. 자,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수 법칙이라는 녀석, 즉 둘둘둘 법칙은요 대상이 2개 나와요. 연산이 2종류 나와요. 즉 연산도 2개, 대상도 2개면 2번 나온 것이 항상 답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와우, 대상도 2개, 연산도 2개, 그럼 2번 나온 것이 항상 답이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얘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만 풀려주시고요. 개념 설명을 제대로 안 한 아이들은 흡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선생님도 한때 그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선생님도 중1 때부터 고등수학을 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어, 수학을. 그러다 보니 이제 별별 선생님 다 있는데 맨 처음 배웠던 선생님은 열심히 수학 문제만 풀어주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수학 배울 때요. 볼게요. 밑에 보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었냐면 내가 개념이 미흡할 때 연산 법칙이 뭔지도 모르고 문제만 주장창 풀 때 선생님이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요. 보세요. 얘를 문제를 푸는데 얘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A네.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합집합, A랑 A의 공통 부분은 A네. 그러면
그러니까 얘 이렇게 계산하면 A 합집합 B 교집합 이렇게 계산하면 B 합집합 A네. 여기 잘못 써줬구나. 얘 A 교집합 A네. 그래서 얘는 결국 A가 돼서 A 교집합 B 합집합 A네. 막 이러고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깨달은 거지. 헉, 이거 뭐야? 두 개 똑같네? 아씨, 뭐 이상하다. 선생님 가르쳐준다고 막 이렇게 풀어서 따라했는데 이거 안 되네? 아씨, 모르겠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봐야겠다.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A 합집합 B의 공통 부분, A 합집합 B 전체와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두 번 빗금친 부분이니까 와, 얘 다 A가 나오네? 답 A구나.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짱이야. 요렇게 풀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찬주형은 이런 경우 없어요? 있지. 김은이 이런 경우 없니? 없어? 탁월한 거야.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풀고 있었어요. 그때 중1 때 맨 처음 배웠던 게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야.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딱 보면 항상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셔야 돼요. 대상 몇 개 나와요? 2개. A하고 B 2개밖에 없어. 연산 종류 몇 종류 나와요? 2개. 2종류. 대상 2개, 연산 2개면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건 누가 답이다? A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바로 흡수 법칙이에요. 자, 옆에 있는 녀석 풀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서 대상 몇 개? 2개. 2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누가 2번 나왔는데? A.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대상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왜? 색칠해 보면 A 색칠한 거랑 A의 여집합 색칠한 거랑 같은 영역의 색이 칠해져요? 다른 영역의 색이 칠해져요? 다른 영역의 색 칠해지면 다른 거야. 얘는 대상이 몇 종류 되겠습니까? 3개. 연산 종류 몇 개? 2개. 와, 대상 3개, 연산 종류 2개. 무슨 문제? 뭐로 푼다? 분배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A하고 A의 여집합은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A랑 A가 아닌 게 2개가 공통된 겹치는 부분이 있어? A하고 A의 여집합이? A랑 A가 아닌 부분이? 없었어. 없지. 그래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합하나 만하지? 마치 수학에서 0을 더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로 풀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흡수 법칙과 분배 법칙을 정확히 구분해서 푸셔야 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자, 5번 마지막 연산 법칙인 드모르강 법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강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이름 들어보니까 프랑스. 프랑스 드모르강 뭐 이런 거 드모르강 뭐 이런 발음이겠지. 자, 드모르강 법칙. 그런데 얘는 사람 이름이고 사실 드모르강 법칙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부정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기억하시는 게 더 나아요. 부정은 여집합. 되겠습니까? 자, 이제 집합에서 나오는 여집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드모르강 법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말 있지?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되겠습니다. 맞나? 자, 보통요 드모르강 법칙이 시중 교재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시중 교재에 보면 드모르강 법칙은 얘를 드모르강 법칙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요
여기에 하나씩 적용해줘요. 그럼 맨 앞에 적용해주면 A의 여집합 나오지. 교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합집합이 돼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는 거야.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다라고 시중교재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시중교재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시작!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굉장히 안 좋은 설명이에요. 완전 쓰레기야. 필요할 때도 있지만 쓰레기예요. 자, 왜 그런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나쁜 여집합을 없애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집합 있으면 여집합 하나 더해서 없애면서 다행이야. 부정에 부정하느니 그냥 내 자신으로 밀고 나가는 게 낫지. 이런 개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이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개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똑같은 영역이야. 똑같은 집합이야. 맞니? 그런데 앞에 있는 영역 선생님이 그림 그려볼게. A 교집합 B 이 부분이네? 얘가 아니래. 이 부분이 아니래. 그러면 그냥 A도 B도 영역이 아닌 부분에 색칠하면 되겠네? 라고 그림이 이렇게 칠해져. 자, 두 번째 그림 칠해볼게요. A가 아니거나 혹은 B가 아니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칠해지냐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야? 그러면 B가 아니거나 이렇게 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두 개의 B급친 부분을 합해줘야 되니까 이런 그림 나오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한 큐의 그림이 나오는데 얘는 두 번 그림을 그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나오지. 맞아? 누가 더 좋아? 얘 앞에 게 더 좋은 그림이에요. 뒤에 게 더 나쁜 그림이야. 이유는 뭐야? 얘는 부정이 한 번 들어가 있는데 얘는 부정이 몇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은 이렇게 배우면 돼, 안 돼? 물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만 얘는 좋은 풀이다, 나쁜 풀이다? 나쁜 풀이야. 되게 좋은 상태를 부정 되게 많은 나쁜 상태로 바꿔주고 있는 거야. 드모르간 법칙을 거꾸로 가고 있는 나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시중 교재와는 달리 드모르간 법칙을 배울 때요. 여집합이 많은 녀석을 최대한 여집합이 적게끔 바꿔주는 이런 거꾸로 공식 적용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교재는 아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여집합 열나 많네? 줄여줄 거. 어떻게 바꿀 거야? 시작!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 하셨어요? 이거예요. 자, A의 여집합을 부정하세요. A 교집합 부정하세요. 합집합 B의 여집합 부정하세요. B 그래 놓고 전체 여집합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야. 얘 부정합니다. A 얘 부정합니다. 교집합 얘 부정합니다. B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깥에 여집합 붙여주는 거예요. 자, 드모르간 법칙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드모르간 법칙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얘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러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이거 전체 집합 아니야? 합집합이야? 예,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표시하고 합집합은 이렇게 표시해요. 네, 그 다음 뭐예요? C의 여집합 뭐야? C의 여집합까지 갔어. 합집합 D 교집합 E 합집합 F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이 연산 법칙이 완벽해야지 이제 집합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딱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산 법칙의 종류 암기하시고요. 대상 몇 개, 연산 종류 몇 개까지 20초 동안 암기한다. 시작!
오, 되게 빨리 외웠어. 교환법칙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한 종류. 결합법칙 대상 몇 개? 3개. 연산 종류? 한 종류. 분배법칙 대상 몇 개? 3개. 연산 종류? 2종류.